일단은 B롱에서 달방폭의 유형은 총 2가지. 달방 위폭이 있고 아까 이제 반개폭이 있는데 달방 위폭은 총 2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내가 난간을 탔을 때 또는 내가 난간에 있을 때 또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2가지 폭이 있고 난간에 있을 때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 동그란 구멍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그냥 던져주면 달방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까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 앉아서 여기 흰색 구름 라인에 가로등 끝에 라인을 두고 까면 똑같이 달방 위에서 이렇게 터집니다. 마지막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내가 흰컨에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에임을 두고 따주면 이런 식으로 달방 위에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보통 흰컨에 만약 갇혀있을 때 나 혼자 남았을 때 폭은 있을 때 달방 폭을 이렇게 위에서 까준다. 달방에 사운드가 들렸을 때는 이렇게 총 3가지의 폭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아래에 있는 반개대기 하는 애들 여기 폭이 있는데 여기 폭은 내가 B롱에 있는데 우리가 달방에서 내려갔는데 또는 기역자에 인을 했는데 반개짜리 있다. 그러면 나는 폭이 있으니 여기 가로등을 와서 에임을 여기다가 둔 다음에 까면 반개로 떨어져서 반개에 있는 애들이 죽습니다. 정확하게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멍 넣고 까면 여기 반개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제일 킥 포인트는 아무 데서나 까는 게 아니고 꼭 가로등 요 위를 올라와서 구멍에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반개 애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1, 2기 폭은 흔히 그냥 보고 까면 되는 거라 1기 폭, 뭐 이제 1.5기 폭, 2기 폭은 제일 쉬운 거라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따로 없이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녹보폭들 내가 요렇게까지 체크를 했는데 안 보인다. 근데 요렇게까지도 체크했는데 2.5기도 없다. 그러면 상대는 녹포가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저기 3기 쪽에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근데 나는 폭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폭을 까자니 여기 있는 애들한테 바로 죽을 것 같고 또는 들어갔는데 3철이면 다행이지만 4기나 이런 데 있으면 물론 4기를 까는 폭도 있지만 4기에 있는 애들은 보통 폭을 깠을 때 폭 궤도를 보고 피하죠. 그래서 그냥 아예 폭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여기부터 그냥 까고 들어간다. 여기한테 최소 데미지를 입기 위해서 그 폭은 요쯤 와서 요 자리에서 여기 끝에를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따주면 됩니다. 그러면 벽을 튕겨서 이렇게 죽는데 이것도 좀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다가 안 보이네 라고 했을 때 달려가면서 이렇게 까주면 내려오고 여기 있는 애들이 녹보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죽어요. 위에 있는 애들은 물론 안 죽어요. 근데 나의 싸움은 여기가 죽는 순간 상대는 무조건 앵글 녹보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니까 폭을 까고 죽었으면 여기서 어택을 앵글만 노리고 가겠죠. 그래서 앵글도 잡아준다. 그 다음에 자리를 먹어준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많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는 보통 가장 많이 까는 폭들이 3기랑 중통이랑 그 다음에 저희 4기폭을 가장 많이 까주는데 3기폭은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요쯤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저 벽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요쯤에서 폭을 들고 여기 그냥 아무데다가 여기다가 에임을 두고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3기는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냥 여기다가 아래다가 두고 해도 되는데 나의 위치가 좀 이거는 좀 복불복인 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냥 아래다가 두고 까도 돼요. 근데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가깝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좀 더 멀리.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3철이다. 여기 3철이다. 네, 3철에서 좀 이쯤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고 이번에는 궤도를 3기는 이쪽이었으니까 이쪽에 에임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까주면 이렇게 중통 앞에 있는 애들이 피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총을 쏴다가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폭을 맞고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좀 빠르게 깔 수 있다. 그리고 4기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3기는 여기 와도 괜찮다고 했지만 4기는 여기서 폭을 못 가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4기 같은 경우엔 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폭을 들고 들어왔을 때 너무 4기 쪽에 있다. 그럼 달려가면서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4기에 있는 애들이 폭을 맞아요. 달려가면서. 4기 폭은 웬만하면 잘 안 까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고 있으면 그래도 깔 때는 있다. 잘 안 까기는 해도 깔 때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3, 4기 폭이 있고 그리고 어택을 왔을 때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말 맞춰서 할 때 나는 1기까지 아웃코스를 뜰 테니 인코스를 간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1기까지 왔는데 나는 살고 우리 인코스가 죽었고 나는 여기 1기까지 먹었어. 근데 상대 브리핑은 2기. 여기서 폭을 깔려면 보통 좀 이제 멍청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1문폭을 이렇게 까죠. 왜냐? 그냥 백업 잡으려고 까는데 좀 멍청해요. 이거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정리는 여기서 또 멍청하게 이렇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까면은 잘 안 죽어요. 심지어 여기 인코스까지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까주는 거는 요 박스에 그냥 맞추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이게 앞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못 피해요. 바로 떨어지는 폭이라 아웃코스로 피해도 폭을 맞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플이다 라고 하면 사건총이 있을 땐 보통 폭을 들고 이기폭을 까주고 아웃코스를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얘는 이쪽으로밖에 못 피하니까. 또 이기폭이 있고 또 반대로 어택이 왔을 때 내가 이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1기까지 먹혔다. 이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멍청한 짓이에요. 너무 잘 맞지도 않고 폭을 보고 이쪽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폭은 간단하게 그냥 여기 구멍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여기 구멍에다가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튕겨서 1기에 숨어있는 애들이 폭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멍에 넣습니다. 이렇게 쉽게 잡는 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바닥수인데 2층이 뚫렸다. 근데 2층이 좀 많다. 근데 나는 이제 뭐 벙커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폭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2층이 뚫렸다고 브리핑을 받았다. 또는 이제 세이브 찬스일 때도 좀 많이 쓰는 폭이죠. 뭐 해체 플레이 하거나 해체 플레이 할 때 이제 상대는 2층이고 나는 여기 바닥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 때 그때 제일 많이 쓰는 폭이에요. 여기서 낚시하는 애들이 쓰는 거는 거의 없고 그때는 여기 그냥 깡통에 앉아서 끝에 깡통에 일종 깡통에 앉아서 가운데 에임을 창문 끝에다가 두고 까면 폭이 앞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다 세워놔서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거나 지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면 가운데 껴서 이 라인을 맞춰서 앞창폭을 빠주면 됩니다. 껴서 앉아서 아이고 삑사리가 났고 이런 식으로 빠주면 됩니다. 자, 요런 폭들도 있고 이제 반대로 내가 눌렸을 때 일기에서 보통 폭을 제일 많이 까는데 디귿자 폭이 있고 여기 박스 폭이 있어요. 디귿자 폭은 요 기둥과 요 벽면과 좀 사이에 틈을 주고 여기 가운데로 달려가면서 여기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기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진짜 얇게 폭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만 두고 에임을 여기다 두고 달려가면서 까면 이렇게 디귿자 있는 애들이 죽고 두 번째는 박스폭. 박스폭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까는데 1기에서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까요. 타이밍 폭으로 가장 많이 가서 1기 위에 올라와서 여기 창문 맨 아래 틈을 보면 여기다 에임을 대고 폭을 든 상태로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아까 디귿자 폭처럼 얇게 만들어줘야 돼요. 상태로 그냥 던지면 됩니다. 이거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두고 폭만 넘어가게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폭은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상 여기서 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폭은 네? 네, 내가 요 2기 자리에서 요 벽면과 일자로 맞춘 다음에 여기서 에임을 여기 끝에다가 두고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벽면과 여기 벽, 2기 벽과 일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에임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폭을 보고 놀래서 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피하다가 거의 개피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박스 보면. 그리고 그냥 이런 거는 진짜 쉬운 건데 그냥 독사폭이라고 해서 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가기에 올라와서 여기를 밟으면 돼요. 밟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여기랑 일자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에임을 여기 끝에다가 두고 여기서 달려가면서 까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안 맞추니 요즘에는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달려가면서 까도 맞아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은 여기 맞춰놓고 까시면 삑사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삐포지 보는 사람들에서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리베랑 손을 제일 많이 맞춰야 되는데 리베가 아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바닥순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인아웃 폭대기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아웃 폭대기를 얘기를 할 때는 리베랑 같이 폭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인코스 폭을 깔지 상대가 우리 리베가 아웃코스 폭을 깔지 그걸 맞춰주면 되는데 자 인코스 폭을 까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 있으시면 돼요. 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에임은 여기 그냥 여기 두 번째 여기다가 창문에다가 두고 앉아 있다가 여기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냥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있는 애들이 벌어다 죽겠죠. 총 쏘고 오다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까주면 됩니다. 근데 반면 아웃코스 폭을 까는 사람은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와서 에임을 여기 창문까지 올리고 끝에까지 여기서 이 리베이 있는 사람이 여기 뒤에서 대기해주는 사람이 인아웃이라고 브리핑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 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나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에임 끝에 여기 철 붙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 다음에 여기 라인 일자 위에 두고 그냥 까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까시면 돼요. 왜 빅사리가 나는 거야? 여기 두고 여기 좀 왼쪽으로 놔야 되네요. 여기 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까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들어오다가 죽습니다. 인아웃으로. 그래서 이 폭대기를 서로 잘 케미를 맞춰서 해줘야 돼요. 인아웃 폭대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B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자리들은 알고 있어야지 인아웃 폭대기를 서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총을 한 발도 안 쏘고 들어온 애들을 먼저 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아웃 폭대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이제 간혹가다 쓰는 우리 바닥도 뚫었고 2층도 다 뚫어서 나는 여기까지 폭이 있는 상태로 이제 우리 팀이 뭐 저기 백창 정도까지 먹어줬으면 개크폭을 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팀은 여기 바닥에서 1, 2기, 2.5기, 3기 정도 갔을 때 상대 브리핑 이제 중통이라고 브리핑이 나오면 2층에서 달려가면서 중통폭을 까주는 건데 어떻게 가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요 벽을 맞추면 돼요. 요 두 번째 벽을. 그래서 그냥 가면서 이런 식으로 까주면 얘가 이 중통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현실성으로 보자면 각을 잡고 깔 수는 없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중통 브리핑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벽을 맞춰서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중통으로 들어가요.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라서
잘 까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폭이 있고 상대가 뭐 한두 명 남아서 저걸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루인 입장에서 바닥이 다 뚫리고 2층도 다 뚫리고 내가 개끝까지 먹었는데 우리 팀 이제 3초 자시 브리핑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앵글 스나가 제일 많죠. 그리고 내가 뭐 스나든 라플이든 이렇게 바닥에 봤는데 뭐 이 정도까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면은 스나한테 바로 죽겠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누군가한테는 죽겠죠. 라플이 다 나만 째고 있을 거니까. 근데 난 폭이 있고 이 앵글 스나부터 죽여야 내가 2층을 자리를 잡아서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죠. 바닥수랑. 알려드리면. 그래서 계단을 올라온다. 한 요쯤, 한 요 정도쯤 올라오면 되고, 요 정도쯤에서 창문은 한 반 정도쯤에서 에임을 여기 가로등 끝에다가 둡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계단을 이 반쯤 올라와서 똑같이 창문도 반쯤 정도 보였을 때쯤, 여기서 가로등 끝에 에임을 두고 따면은, 이 앵글에 올라와 있는 애들도 개피가 되고, 이 앵글에 있는 애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요 폭은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써요. 그리고 2층이 뚫렸을 때도 독사폭을 대기했던 사람도 그냥 던지면 앵글폭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독사폭 대기도 좀 좋은 게 달려가면서 와리폭 대기도 할 수 있지만 2층 올이라는 브리핑이 나오면 그냥 까면 돼요. 달려가서 까면 의미 없고. 여기 지나가는 애들도 폭을 맞아요. 터지면서. 그래서 요 폭이 있고. B폭은 솔직히 거의 샷전이기 때문에 뭐 알아두면 좋은 폭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실전에 따라 조금씩 틀리고 그래도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폭을 까면 돼요. 그리고 아까 노포가 아니었을 때 이 정도 위치로 보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쓰는 폭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에임 서칭을 여기다가 두고 에임이 잡히면 총을 쏘는데 상대의 모션이 빨리 들어오거나 폭을 들고 있는 모션이나 폭 궤도가 이렇게 날아오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쪽으로 안 피해요. 거의 대부분 이 코스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약간 심적으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빨리 까주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는 에임 서칭을 여기다가 뒀는데 내가 보였는데 나의 모션이 폭을 들고 있는 모션을 보였을 때 거의 대부분 어디 폭을 까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까주고 이기폭을 좀 많이 까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맞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피하는 애들은 피가 조금 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폭모션이 오면 여기 빠질 때쯤 폭이 이제 여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또 뒤에 있는 애들 가는 애들이 많아서 여기서 그냥 빠르게 그냥 이기폭을 이런 식으로 좀 까는 편이 많아요. 개피되면 이렇게 또 싸워주고 요즘에는 좀 이런 폭을 많이 써요. 요즘에 워낙 폭들이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뉴비인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폭들은 다 알기는 하지만 현실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폭들은 알고는 있겠지만 거의 배제시키고 안 쓰는 폭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현실성 있게 게임을 할 때는 상대의 좀 어느 정도 리즈 파악을 해서 상대 또는 내가 상대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폭을 깠을 때 얘는 당연히 이기폭을 까면은 거의 맞지를 않죠 요즘에 진짜 이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짱 박혀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좀 약간 유리하게 싸워주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어디든 상황에 맞춰서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던 것 중에서 이제 삐롱폭을 깔려다가 폭이 이게 딱 폭이 씹혔을 때는 또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서 까면 똑같이 난간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나가 있었을 가정하에
디귿자에서 여기다가 그냥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까면 돼요. 넘긴다는 식으로만. 넘긴다는 생각으로만. 이런 식으로. 난간타는 애들 죽고, 얘는 죽었는데 어디서 날라온 폭인지 달려가면서 봤기 때문에 거의 모르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서 또 이제 싸워주겠죠. 우리 스나랑. 누가 됐던 간에. 죽더라도 어차피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려드린 디귿자 폭과 박스 폭의 응용을 좀 알려드리면 폭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면 어느 시점 때 어떻게 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상대가 삐어택을 바로 왔을 때 가정하니까 바로 와서 요 디귿자까지 자리를 먹는 게 보통 2분 2에서 2분 1초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나는 2분 2, 2분 1초니까 2분 2초 때 따주면 돼요. 2분 2초 때 요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왼쪽에 이제 시간이 2분 2초다. 그러면 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까주면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자에 붙자마자 폭을 맞고 죽는 애들이 거의 다반사고요. 디귿자 폭을 진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여기까지 달려온 애들이 있다면 이런 식이고 박스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박스폭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간을 58초에 까요. 1분 58초. 1분 58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까줍니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응용에서 알려드린 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여기서 박스를 바로 올라올 때가 1분 59초, 58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바로 들어오는 애들을 노리는 거예요. 총 들고. 그래서 박스폭을 58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간 됐다 하면 그냥 따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총 들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층도 똑같이 시간 개념의 타이밍이 많은데 상대 보통 스나죠. 스나를 많이 노리니까. 상대 스나나 또는 라플이 바로 난간을 타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난간 탔을 때. 달방을 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스나수들이 있고 별로 못하는 스나죠 보통. 그리고 달방을 가서 하자마자 바로 해주는 스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시간 초폭이 서로 다른데 보통은 여기서 와리폭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저기에 아까 첫 번째 유형으로 박스를 밟고 내려올 때 2분 2초 폭을 까주면 됩니다. 2분 2초가 됐을 때 폭을 까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유형이 상대 스나가 좀 잘하는 스나들은 이 박스를 잘 안 밟아요. 거의 가로드 여기 사다리를 밟고 바로 자르려고 하는 스나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다리를 밟는 스나는 2분 4초 때 까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날 쳐다보자마자 폭은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잘 죽죠. 근데 이것도 한 판에 계속 이 폭만 쓰면은 안 맞겠죠. 한두 번 맞다가 이제 안 맞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은 성공했다. 두 번째는 본인만의 계산법으로 움직였다가 한 이쯤이면 작업 오겠다 할 때 까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우리 팀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바로 까주고 빠져주지 않는 이상. 왜냐면 여기서 이제 와리 치다가 빠지면 죽으면 그러면 일단 한 명 없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2층에서 타이밍 폭도 이렇게 까는 방법이 있다. 바닥도 똑같이 아까 알려드린 대로 타이밍 폭으로 까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립에도 어느 정도 타이밍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2층 수가 잘하고 있을 때는 거의 보통 바닥을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바닥이 폭을 벌써 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상대의 입장으로서는 B코 폭 하나 빠졌으니까 립의 폭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A를 뛸 게 아니면은 폭을 두 개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슛도 B를 땡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폭 계산을 하죠. 항상 레드 때는 B코 폭이 몇 개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 라플이 여기서 보고 있다가 폭을 뺐는데 안 맞았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 더 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유는 내가 레드일 때 B코 폭이 빠지죠. 전 피할 거예요. 피했다가 어차피 바로 까는 건 거의 없어요. 상대 입장으로서 보고 갈 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베 폭이나 보통 이제 백업 폭들은 내가 보이면 까요. 보통 폭을. 근데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역으로. 어차피 나 보이면 깔 거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오면 폭 맞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타이밍 계산해서 까주면. 이런 식으로. 그런 타이밍 계산을 좀 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것도 유형에 따라 다른 게 진짜 천천히 하는 애들은 폭을 아껴주는 게 맞고, 진짜 빨리빨리 하면서 어택을 좀 잘 오는 애들은 그냥 시간 계산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 바닥에 폭이 없으니 총대기를 빨리 서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어택이니까. 그래서 폭을 그냥 빨리 없앨 때는 확실히 없애주고, 가지고 있을 때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주고 하다가 이제 빨리빨리 까준 다음에 한 명이라도 잘라서 인원수를 줄인 다음에 서로 맞추는 거예요. 케미를. 바닥수에서. 보통 2층에 꿀자리를 알려드리면 2층은 여기를 가장 이 자리. 보통 뭐 헤드 잘 쏘시는 분들은 여기 보는데 헤드 한 방이라도 못 쓰면 거의 내가 죽을 가능성이 커요. 이 앞창 2번도 똑같고요. 근데 요 자리에서는 이제 상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텝 밟으시는 분들만 가속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 가속 못 밟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본다고 여기서 보면 좀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 못 받는데 이러고 있으면 거의 두드려 맞는다. 근데 여기서 가속을 밟을 줄 알면 이제 여기서 짧게 치고 길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가장 좋아요. 이유는 내가 2층에서 어택을 오고 열고 열겠죠. 근데 안 보이면 다 무조건 상거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쭉 열어요.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에임 서칭을 여기다가 두고 가는데 얘가 앉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쳐야 돼요. 에임을 다시 내리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천천히 얘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근데 반대로 두 가지 유형을 보면 난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에임을 칠 때 나는 그냥 여기만 두드려 패면 돼요. 여기 가운데만 이쪽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만 두드려 패면 돼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다 똑같아요. 100%. 내가 여기까지 열고 여기까지 갔는데 얘가 여기 있다. 그럼 더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당황해서 빠져요. 그래서 이 빠지는 거를 그냥 세발껏 낼 거면 에임을 이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만 그냥 주구장창 때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맞고 빠지면서도 또 맞다가 뒤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박스들은 다 원샷이 됩니다. 요 2층에 있는 박스들은. 그리고 바닥에서 박스들은 이렇게 원샷 가면 이건 안 맞아요. 안 뚫리는 박스예요. 바닥 박스들은 무조건 다 모든 박스가 똑같이 사이드만 뚫려요. 사이드만. 여기서 여기서도 바닥에서도 다 똑같아요. 박스는 요 사이드만 뚫립니다. 바닥 순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 사이드만 뚫려요. 근데 안 뚫리죠. 가운데 뭐 아무리 때려봤자 안 뚫려요. 그래서 항상 박스 쏠 때는 가운데다가 총을 난사하면은 총알 아깝죠. 다 사이드만 이렇게 때리면 돼요. 바닥수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제 다른 포지션 보는 사람들은 그냥 박스였다고 다 원샷 깐다고 뚫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층도 뭐 저번에도 이거 여러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써요. 우리가 앞창에 이제 2층에 두 명 있을 때 근데 앞창 1번을 1, 2번을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앵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2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헤드 잘 까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직스러운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죠. 근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 내가 리베나 또는 내가 2층 포지일 때 근데 2층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좀 심리 싸움. 우리가 어차피 앞에서 다 막아주고 있으니 뒤에서는 좀 약간 호응을 해주자 라는 식인데 상대 입장으로서는 내가 저기 삼거리에서 계속 총을 쏘면 아 얘 삼거리겠구나 하고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이 앞창 있는 애들한테 죽겠죠. 왜냐 난 삼거리인 줄 알고 열었는데 앞창이 있으니까. 여기용이에요. 근데 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총을 쏜다고 그냥 총만 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붙어서 여기 붙어서
여기를 계속 치면은 월샷이 뚫립니다. 월이. 아까 있는 자리가. 그래서 총알이 없으면 또 빠졌다가 또 자리를 잡고 다시 이런 식으로 월샷을 때려주면 상대 입장으로서는 맞아가지고 왜 근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때리는 거야? 여기 있는데 맞으니까 열겠죠. 근데 여기 있는데 죽겠죠. 이렇게 좀 약간 심리 싸움을 역으로 이용해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2층 혼자 보는데 이러면은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폭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까는 폭이나 저기서 까는 폭이나 다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간단한 지식선에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택을 왔을 때 1, 2기폭 까는 거랑 반대로 또 다시 1기폭을 까주는 것과 그 다음에 대기하면서 까는 폭들이랑 말 맞춰서 까는 폭들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면 게임하는데 폭으로 1킬씩은 할 수 있겠죠, 최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폭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뭐 리베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쇼포지인 사람도 그렇고 그냥 가가지고 냅다 내가 먹겠지 하고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이 폭이 1킬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폭을 버려서 개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폭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가 항상 어느 백업 동선에서 어디서 어떻게 까줄지를 생각해주고 움직여야 돼요. 폭으로. 그 다음에 1킬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본인 폭이 이제 마스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B폭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더 좋은 폭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쉽게 까는 폭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만의 또 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폭들이 있으면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 공유를 잘 해줘야 돼요. 공유를 잘 해서 모르는 폭들이 있거나 좀 더 쉽게 깔 수 있는 폭들이 있으면 뭐 같은 팀원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저한테 알려줘서 이런 폭도 추가해주세요라고 하면 다음 영상 때 또 찍어서 그런 폭들도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폭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